예. 오늘은 이건 특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연구소? 네, 특집입니다. 특집이지? 네. 지금 우리 화면 꽉 차게 잡히는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이 앞에 보면 미인 여성분이 한 분 앉아 계시지? 네. 예, 그 여성분 앉아 계시는데 누굴까요? 변호사님이죠, 뭐. 지금 이 앞에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은 법무법인 건우, 네. 건우 소속이시고 변호사 송정빈. 그러니까 변호사님. 송정빈 남자 이름 같이도 느껴지네요. 남자 이름으로 오해 많이 받았어요. 그러겠는데 진짜. 네. 송정빈 변호사님이시고 서초구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그 송정빈 변호사님 모시고 비트코인 관련된 그 사기 뭐 요거를 좀 정리해 주실 거니까 좀 신경 써서 들어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피해 많아요. 예. 예. 코인 사기부터 설명을 좀 하실 거죠? 네, 코인 사기. 아니 근데 그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하고 가셔야지. 예. 여기 보관해. 아무데나 보고 가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정빈 변호사라고 하고요. 카메라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사실 밤잠을 설치고 왔습니다. 일단 이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가시죠, 뭐. 우리 송 변호사님이 한번 쭉 한번 이끌어 주시죠. 예. 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특히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상장 코인 사기예요. 예, 이게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피해도 크고 얼마 전에 그 V 글로벌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 2조 가까이의 피해액 그리고 5만 명 가까이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2월 11일자로 그 V글로벌 대표가 징역 2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불사수신 혐의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코인 다단계 사기였어요. 그럼 변호사님 근데 좀 질문 좀 할게요. 비상장 코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비상장 저희가 흔히 많이 제일 아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비트코인 같은 거 이제 제일 유명한 코인이고 그 나머지 코인들이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들어본 적 이 있어요. 알트코인들도 업비트나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된 코인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 비상장 주식처럼 이렇게 발매는 됐는데 출시는 됐는데 상장이 안 된 코인들도 있고 상장이 됐어도 대형 메이저 거래소가 아니라 그 소규모 왜 짜잘짜잘한 거래소들에 상장이 된 이런 코인들도 비상장 코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올라는 왔는데 아주 작은 마켓에 올라가 있는 것도 그러니까 비상장 코인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이게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으면 상장이 돼도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이 코인이 상장이 됐다라고 하면 뭐 되게 크게 뭐 성공한 코인이라고 근데 상장을 시키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뭐 한 1, 2억 정도만 있으면 상장을 시킬 수 있고 한국의 대형 거래소가 업비트, 빗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코인원 정도 있는 거지 굉장히 작은 거래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선 거래소 자체가 사기인 경우도 있을 정도로 거래소랑 짜고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그냥 그러니까 페이퍼 거래소 같은 느낌인 거죠, 약간.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코인에 대한 범죄나 뭐 사기 행각들이 너무 다양한 이유가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비상장 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 왜 그래요? 값이 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속아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비상장 코인 피해자는 일률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큰 비중으로 약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많으세요. 나이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시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지만 이 코인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사실 얼마 전만 해도 그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찍으면서 가치 코인들이 정말 불장이었잖아요. 코인으로 이렇게 한 달이만 걸쳐도 뭐 몇십억을 벌었다, 몇백억을 벌었다. 제 주변에도 저는 못했지만 엄청나게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코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처럼 직접 차트를 분석을 하거나 이런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하실 수 있는 그 접근성은 상당히 제한이 많아요. 일단은 주식이랑 좀 다른 분야기도 하고 코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도 사실 코인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단정 짓기도 애매하더라고. 비트코인 진짜. 그렇죠. 뭐 주식처럼 재무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기업이 만들어서 출처가 분명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접근성이 어려운데 비해서 이제 주변에 코인 투자를 했다, 좀 한다 하는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어르신들한테 지금 이게 상장될 코인이다, 혹은 지금 소규모에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전망이 좋다. 이거 사면은 이제 이거 이거 지금 노후 자금 마련할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훌륭 사는구나. 시드가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에 현혹을 되세요. 실제로 이번에 V글로벌 할 때 이 사건에서도 이 V글로벌 관계자들이 전국을 돌면서 강연회 같은 걸 열었는데 이 대부분의 연령대가 50대, 60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 나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떻게 집값도 요새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이제 시작할 나이대의 연령분들이 이런데 많이 좀 현혹이 많이 되시죠.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아직 본 강의도 들어가지 이게 강의야 이게 아니 제 주변에 상장한 코인인데 사기를 한 1억 당하셨대 이제 주변에 아드님이 상장 코인 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상장했는데 사기야 이랬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큰 상장 그 시장이 거래소가 아니고 뭐 그것만 믿고 그냥 투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상장을 부모님이. 했다고 해서 다 안정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장 후에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 예. 제가 처음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코인 사기가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검토를 짧게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1차원적으로는 채굴 사기라는 게 있어요. 채굴 사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채굴할 때 채굴 기계 돌리거든요. 나는 나도 지금도 아직도 뭐 채굴을 한다는 거, 뭐 채굴을 하려면 뭐 24시간을 계속 뭐 기계를 몇 대를 갖다 놓고 계속 돌려야 되니까 전기세 자체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기도둑. 그러니까 그 채굴기 자체도 뭐 중국산 들여와가지고 한다는데 전기세를 못 낼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그걸 개발하고 있다는 게 웃기잖아요. 저 말도 안 돼. 애초부터. 전기세 못 낼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슨 채굴한다고. 채굴해서 이제 하면 성공하면 타고도 남으니까. 실제로 제가 직접 아는 지인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한창 그 채굴 많이 할 때 저 건너서 들었는데 뭐 50억 정도로 채굴 기계를 돌려가지고 뭐 50억 정도를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채굴 기계 판매 대금을 모집한다. 라고 해가지고 채굴이 되면 여기서 내가 수익금 배분해 줄게. 그건 가장 1차원적인 사기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비용을 뭐 다른 용도로 썼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게 채굴 사기에 해당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코인 다단계 사기예요.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단계 있잖아요. 뭐 화장품도 팔고 뭐 옷매트도 팔고 뭐 그런 다단계를 생각을 이제 코인으로 그 목적 대상물만 환원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 제일 위에 피라미드 형식으로 보통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대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실무진들이 있습니다. 책임자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중간 모집책이 있고 가장 아래에 이제 일반 하위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자가 비상장 코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먼저 코인을 만든 다음에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요. 그래야겠지. 그리고 하위 가입자들한테 이 구매할 코인이란 지갑을 지정해주고 이 가입자들이 코인을 사고 이제 돈을 지갑에 예치를 하면 그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코인 다단계가. 모든 코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가치가 없는 코인을 다단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똑같이 다단계 구조다 보니까 하위 가입자도 다른 가입자를 데리고 오면 추가적인 수익금을 또 지불을 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자꾸 이 덩치를 불려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코인 개발을 하거나 뭐 판매를 할 때 사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하위 투자자들도 이 일이 어그러지면
자기도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불법 유사 네, 수신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런 코인 다단계, 피싱 뭐 이런 거 듣고 뭐 굉장히 혹할 수 있지만 투자를 했으니까 손해를 본 피해자인데 피해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고 추천을 하더라도 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거기에 일정한 양의 어떤 그 예. 돈을 준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거는 솔직히 네. 애초부터 경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다단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나도 샀어.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샀어라는 말에 맞아. 굉장히 나도 샀어. 많이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런 게 아예 모르는 사람들 통하는 일도 있지, 뭐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인을 통해서 맞아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조금 더 경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인 ICO 사기. 네, ICO 이게 사기? 어떤 거냐면 처음에 코인을 이제 만들려고 개발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이제 모집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코인이 개발되거나 뭐 상장이 되거나 하면 이제 수익금을 배분하는 이것 또한 이제 사업을 빙자해서 자금을 모집금한 뒤에 코인을 제대로 발행을 해주지 않았다든지 혹은 코인을 발행을 했지만 처음에 그들이 제시한 청사진 백서와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뭐 휴지 조각이 될 위험이 굉장히 정말 복불복이기 때문에 이런 ICO 사기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ICO 사기의 대표적인 게 또 몇 년 전에 크론 코인이라고 있었어요. 네, 크론? 네, 크론 스위스 회사에서 만든 크론 코인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전에 프리세일을 했거든요. 국내에서도 하고 뭐 몇십원 몇백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했는데 상장 후에 이게 몇십 배가 뛰었어요. 막 천몇백 원까지 정점을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딱 정점을 찍고 코인에 락을 걸었어요. 락을 걸어요? 네. 못 팔게? 네, 거래 못 하게? 네, 거래를 못하게 락을 걸었어요. 그때 이제 뭐 이유는 뭐 물량 보전이겠죠. 아무래도 뭐 물량이 확 풀리면 또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이 관계자들이 이 코인을 다 판매를 해버린 거예요. 락 걸린 사람. 다른 그럼 일반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판매 못하는 사이에 자기들은 다 해버렸다는 얘기. 네, 판매를 해버리고. 그럼 지네는 저 올라가는 값으로 다 팔아먹는 거네. 그쵸. 나쁜 그리고 놈들이네. 이제 한 달 뒤에 락 풀리니까 급락을 해서 결국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됐죠. 어떡해. 관계자들도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기사를 검색을 했는데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특히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상장 코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상장 코인요? 비상장 코인이에요. 아까 좀 이런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연령층이 조금 있으신 많아요, 좀 주변에. 있거나 코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 지식 자체가 없는 분들이 그냥 이거 사두면 주변에서 이거 사두면 맞습니다. 어르신 이거 노빵 납니다 좀 있으면 막 이러니까. 최근에 그 V글로벌 강연 내용이 뉴스에 좀 나왔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는 몇십 배, 몇백 배를 수익을 봤대요. 근데 한 달에 600만 원을 내면 1,800만 원의 수익이 날 때까지 코인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말이 되나 몇 배야 그럼? 네, 그러니까 3배죠. 세 배지, 적어도 3배고 이 코인이 만약에 더 오르면 몇십 배, 몇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혹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또 여기서 아까 제가 피라미드 구조 설명드릴 때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자, 뭐 실무자, 중간에 그리고 모집하는 사람들 하위 가입자 이렇게 했는데 또 중간에 이게 어렵다 보니까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코인 투자 방법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일단은 비상장 코인은 코인 거래소별로 거래되는 코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자 하는 코인이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해당 거래소 이제 계정, 소위 말하는 이제 지갑 계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은행에 연결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은행에 거래소 지갑 주소를 또 연결을 하고 그 뒤에 이 코인 관계자로부터 코드를 받아가지고 본인 지갑 계정에 연결시킨 다음에 돈을 보내서 코인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뭔 소리인지도 이해도 안 가요. 저도 이게 이 정확한 절차를 지금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이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정리를 해볼 정도. 처음에는
저도 비상장 코인은 구매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코인 지갑이라든지 뭐 너무 개념들이 처음 듣는 생소한 개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구매 업무나 일련의 과정들, 뭐 지갑 생성하고 연결하고 코인 구매하고 이런 과정들을 또 좀 대행해주고 수수료조로 심부름을 그러니까 심부름 수고비로 수수료를 받는 이제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또 이런 분들이 또 여기서 생겨요. 부동산 같아야 뭐 주변에 땅 어때, 집이 어때, 야 등기는 확인했냐 이러지. 이건 등기도 없어, 본 적도 없어. 맞아요. 근데 돈은 권유하는 사람 그냥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떠밀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케이스로 가는 것 같아. 나이 그런 먹은 게 사람들은. 많습니다. 무섭다. 참 전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수법이? 유인하는 수법이. 네, 수법 비슷해. 네, 일단은 백서를 보여주면서 뭐 어디랑 MOU가 체결돼 있다, MOU. 제휴가 돼 있다, 이거 상장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뭐 결제할 수 있다, 뭐 이 코인으로 병원 갈 수 있고, 뭐 외제차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지금은 이런 작은 거래소에 있지만. 네. 혹은 아직 상장되지 않았지만 몇 월 며칠에 뭐 대형 어디에 상장되기로 돼 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뭐 만약에 상장이 안 되면 원금 보장해 주겠다. 이거 자체로 원금 보장. 그게 사기지. 원금 보장 전형적인 보장이야, 그게. 예, 이건 네. 범죄예요. 원금 네. 인허가 받지 않은 기관이 네. 원금 보장하는 건 유사수신법, 유사수신 문제잖아요. 네, 유사수신 네. 위반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상장한 후에 만약에 또 손해가 생기면 내가 그 손실을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뭐 너무 전형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어서 제가 계속 이 사건을 예를 드는데 그 V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5만 명. 엄청나네. 5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네. 다들 사회생활 경험 충분하신 그 50대, 40, 50대, 60대 네, 분들 네, 네. 우리 뭐 투자에 대한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이런 말에 현혹되신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사기꾼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사기 안 당할 사람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네. 그 사람들이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기회다. 아 그렇지 이게 뭐 늘 그러지 뭐. 늘 그러잖아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그러면은- 2번 놓치면 2번 네. 다시 기회는 안 오고. 누구나 현혹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뭐 사기를 당하신 게 아니라 저는 누구든지 이렇게 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이런 가문이설에 현혹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참 그러면 안타까운 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현혹돼서 피해자인 분을 만나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소송 문제 때문에. 네네. 왜 이렇게 말렸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가장 큰 건 그거예요. 이게 제가 했던 그분의 사건들은 얘기가, 네. 좀 지인 소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인이야. 유사수신이 지인 때문에 다 당하잖아. 제일 많이 집안 하는 말아먹어 얘기는 주변까지. 그 사람이 나 속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이걸로 돈 벌었다고 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코인 투자 많이 했었다. 그러면 그 지인 유형은 또 어떠세요? 보통 만난 분들이. 이건 정말 다양한데 네. 정말 슬프게도 가족들도 있고요. 맞아요. 가족이 많아. 친인척도 꽤 많아요. 친인척도 꽤 많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코인 동호회. 코인 동호회 스터디. 있어. 동호회가 맞아. 있어요. 동호회 있어요. 있어. 인터넷상에. 스터디도 있어요. 스터디도 있고 뭐 오픈 채팅방 그렇게 해서 투자를 목적으로 어떤 소규모 친목 동호회 유사한 성질을 가진 그런 모임 이런 데서 많이 만나가지고 그럼 이제 저 사람이 코인으로 얼마 벌었대 뭐 저 사람 코인 투자해서 잘하는 사람이래 이런 걸 많이 듣잖아요. 그런 사람이 추천을 해주면 글로 들어가는 믿는 거죠. 네. 그러겠다. 네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거는 아이고. 투자의 개념은 미칠 수도 있고 이득이 남을 수도 그렇죠. 있다는 게 그게 예, 그 맞아요. 전제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그런데 방식이죠. 그게 없이 원금 보장 이 얘기 나오는 순간 사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당연한데 네. 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한 번도 특히나 이런 투자를 해보시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란 얘기 자체가 뭐 범죄다 이런 걸 사실 모르는 분들도 꽤 맞아요. 많으시고 네, 네. 나 맞아요. 이거 이 목돈인데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이거 날리면 어떡하지라고 할 때 원금 보장.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원금은 보장해 줄게라고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런 사건을 접하기 전에는 왜 저 말을 믿었지라고 네, 하는데 그런 네. 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맞아요. 나라도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 오늘 자세히 듣고 판단하시겠지만
앞으로라도 원금 보장이라는 얘기 나오면 네, 얘기할 것도 네, 없습니다. 절대. 그냥 거기에는 그냥 그 발로 뻥 차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럼 가족 간 사례 같은 경우는 아주 결과가 살벌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게 가족이 붕괴되지 그 정도.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나 그거 많이 거거든요. 봤어 유사수신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거 뭐 이혼하고 하는 사건들도 이혼하는 게 굉장히 아니라 아니 많고요. 전체 가족이 네. 일가족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찢어져요. 맞습니다. 그게 엉망 개판된 얘기가. 보통 또 제가 유난히 뭐 그런 걸 많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 이렇게 같이 동거하는 가족보다는 뭐 시동생, 뭐 맞아요. 시누이 이렇게 혹은 처가에 누구 뭐 장인어른 약간 이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부부간의 문제로 결국 벌어지고 그래요? 뭐 맞아요. 봉합이 될 수가 없고 직접 코인 사건을 하면서 본 건 아니지만 제가 했던 이혼 사건에서 이혼의 사유가 그런 그 투자 때문에. 네, 투자 이제 가족 때문에 이제 너무 큰 맞아요. 투자 손실을 보고 뭐 이런 게 갈등의 씨앗이 돼서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도 봤습니다. 하여튼 요즘 그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난리인데 이거 오늘 우리 방송 보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아주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네. 그 자체를 해라 마라 하는 거 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 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네. 비상장 코인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투자하면 논한다, 네. 원금을 보장해준다 이런 얘기 등등 나오면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네. 투자를 만약에 이게 잘 안 됐을 때를 생각을 해 보실 때 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는 거는 그 다른 경우는 진짜. 투자자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아. 네, 더 추천하지 마세요. 그 본인만 하세요, 일단은. 네.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 했는데 지금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뻔히 알면서도 빨리 내 거 원금 보존하려고 그거 같은 경우는 끌어다가 끼는 경우 있잖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경우랑은 약간 다른 그분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네, 그거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건 나쁜 사람들이라서 유사수 씨는. 예, 그분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선의의 투자자들. 자기가 잘 될 것 같다는 그 막연한 기대감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행동. 나랑 다 같이 잘 되자고. 네. 아, 이거 정말 괜찮아. 이리 와 이렇게 네네. 불러들이는. 맞습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 피해자들도 많이 만나 뵙지만 이 피의자 지위의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도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분들은 대부분 자기도 잘 될 줄 알았다. 그래서 거예요. 그 같이 네. 잘 되자고 불러들였다 네, 이거죠. 물어볼 때는 언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지.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왜냐하면 이 비상장 코인이라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권유하는 행동을 웬만하면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도 코인 이거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해 주고 싶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안전한 코인을 대형 거래소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죠? 뭐 가장 뭐 유명한 거는 업비트, 빗썸 뭐 이런 거죠. 예. 그 정도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코인원. 코인원. 네.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쓰는데 그래도 뭐 업비트 정도가 가장 많이 제 주변에도 저도 그렇고 저도 이 사건들을 하면서 저는 그 전에 투자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대체 코인이 뭔가 먹이에 이렇게 올랐다가 막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됐다가 비상장까지는 도전해보지 못했지만 아주 소액을 그 업비트 코인 그 거래소를 통해서 좀 구매를 해서 지금 아주 나락을 가고 있는데요. 공부 목적이니까 그건 상관없어. 수업료 그런 거는 뭐 수업료 내는 건데 뭐. 네, 그래서 요새 안 열어보고 있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데다 하려면 해라. 그런 데다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 비상장 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좀 사전 조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좋겠네요. 안 하는 게. 근본적으로 투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투자는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투자 자체는 투자를 해서 내가 이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0원이 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투자에 유인하는 과정에 사기가 그렇죠.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유인하는 코인 같은 경우는 유인의 매체로서 이제 흔히 백서가 가장 대무유 체결했다 네, 뭐 이런 맞아요. 거 이런 식으로 유인한 거. 이거 현금으로 결제됐다. 그걸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데 사실 사기죄 347조죠. 네. 사기죄는 이제 우리끼리 그런 얘기합니다. 민사와 형사의 사생하다. 네네 맞습니다. 사기죄 자체가 네. 아주 애매한 경계에 있어가지고요. 수사관의 해석의 방향에 따라서 민사 처리될 수도 있고 네. 억지로라도 기소할 수 있고 그래요. 네. 이게 좀 진짜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사로 만약에 처리를 하면 제가 백날 예를 들어 피해자가 백날 승소를 한다고 하들 맞아요. 이 사람이 재산 다 숨겨버리고 다 받을 게 은닉해버리고 가압류든 뭐든 할 재산이 아예 없으면 몰라. 판결문 백날 있어봤자 시효만 그렇죠. 지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네. 형사로 고소라도 해서 처벌이라도 받게 하자. 혹은 그래도 어떻게 자기가 징역 살기 싫으면 나랑 합의라도 좀 해주지 않겠냐 바라고 고소를 하는데 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때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말도 없는 못하죠. 거죠. 네. 그럼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저는 피해자를 좀 만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니까 믿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언론 때문에 맞습니다. 믿는 게 대다수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의견은 언론이 그거 내준 언론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사라는 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고 그걸 이제 선별적으로 해서 수용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개인의 문제이기 몫이죠.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직접 상담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잘못됐다고 그래서 언론에 니들이 내는 바람에 나 그거 보고 투자해서 망했으니까 언론에서 물어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걔네 사기치는 애들이 근거로 그 기사를 보여준대요. 아니 그 당연히 이용하는 거지. 네,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나왔는데 아 이거만 하면 다 검증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언론사가 그래도 2등급 정도 이상 되는 언론사들이 그 인터넷상으로 그러니까 그거 보고 믿는 거죠 이제 어른들은. 야 오늘은 우리 사건으로 해서 센데. 엄청나게 영향가 네. 있는 이야기를 중요한 지금 얘기예요. 하는 거예요. 사실은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게 뭔 얘기야?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 뭐 애매하고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막 그 여전히 막 그 회자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그 어떤 개념 속에서 비상장 비트코인 이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피해보는 케이스 이걸 지금 송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 저는 뭐 비트코인을 해라 마라 이 얘기는 뭐 절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뭐라 그럴까 거래소가 좀 대형 거래소. 네네.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코인의 한 종류고, 네, 코인에 투자를 하신다면 가능한 대형에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나 생각. 그 다음에 그냥 그렇지 않고 주변에서 권유하는 비상장 코인. 굉장히 철저한 사정 검증을 통해서 해라. 그리고 아직까지 뭐 물론 코인에 관련된 범죄들이 뭐 유사수신, 사기 뭐 이런 뭐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정말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인이 받는 어떤 피해보다는 그 굉장히 그 회복 정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정말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옳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누군가로부터 권유받아가지고 야 이거에 투자하면 코인이라는데 이거에 투자하면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아 뭐 우리 시동생이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동생이 돈 엄청 벌었대. 근데 그 시동생이 하는 그 코인에다가 뭐 한 5천만 원만 투자하면 잠시 후에 한 5억 될 수도 있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있다면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을 거예요. 우리 40만 넘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권유를 지금 받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후배가 그 진짜로 그 뭐 계좌 같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더리움인가 그걸로 돈을 좀 벌었대요. 번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전자지갑 그 보여주나 보다. 그거 뭐 계좌 뭐 해갖고 돈 만든 걸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그러더니 아 형님 난 이번에 저기 새로 코인을 그 돈으로 개발한대 자기가 하는데 투자를 했는데 한 5천 정도 종잣돈 있으면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 준대 그러면? 그랬더니 한 2배 얘기하더라고요 당시에. 1억. 네. 원금 보장해주고. 원금 보장 그 얘기 나오는 순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안한데 돈이 없어 얘 돈 좀 꺼줘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오늘 정말 말씀드린 거에 샘플 같은 케이스네요. 내 주변에도 그런 권유 받았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여튼 투자라는 개념은 요즘 그리고 그런 피싱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그거 한대요. 코인 하라고 피싱 전화 많이 와요. 문자도 무슨 대박 코인 뭐 맞아요. 많이 오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면 그렇게 아무나한테 권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기죄로는 처벌하기가 이런 거는 거의 어렵고 한다 그러면 유사수신행위로 할 거예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유사수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령이 있어요. 유사수신 등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고 그 2조에 유사수신 행위가 어떤 건지 이제 정의가 맞아요.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 그리고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는 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게 뭐 투자를 권유하거나 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거고 그 구체적인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 가장 흔한 유형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 보장 행위, 원금 보장 행위를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손실 보장을 약속하면서 차액 보전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유사수신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 인허가를 받은 데는 금융기관 같은 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데가 아닌데 그런 허가 없이 자금을 막 나한테 투자하라고 그래서 끌어들여서 모으는 행위 자체가 유사수신행위 처벌받는 행위라는 맞습니다. 거죠.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걸 뭐 당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본인이 추천할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추천할 때요? 추천할 때 그거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 저도 사건 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야 뭐 모두가 다 나쁜 사람이 맞지만 좀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모르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고 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나 전달한 건데 자기는 들은 얘기 전달한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상장 코인 같은 경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 하위 투자자들은 이 코인을 누가 개발했는지 지금 이 실무자가 누군지 전혀 몰라. 이 사람들은 표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터졌으면 제일 1차적으로 제일 쉽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자기한테 권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뭐 코인 사기 비트코인이 뭐 정의가 뭐 그 코인이 도대체 뭐냐, 비트코인은 또 뭐냐, 채굴은 또 뭐냐, 뭐 근본적인 어떤 거기에는 저희가 접근하지 못했어요. 뭐 근데 그거 뭐 너무 복잡하고 그런 일이고. 이미 이제 개발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기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것 등등을 우리 송 변호사님이 오늘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래 오늘 그 송 변호사님이 그 준비해 온 거는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이나 통비법이라고 그러지? 통매음이라고 흔히 하는 그 성폭법상. 통매음죄라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뭐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송 변호사님이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꼭지는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나리하게 좀 시간 끌었고 다음에 오늘 준비해서 못했던 거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나와서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얼마든지요. 불러만 주시면 좀 더 명예훼손 저도 조금 더 준비를 또 케이스 같은 걸 좀 해서 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렸을지 너무 잘 됐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 사건 관련돼서 고소장 사본인데 물론 이거는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례 설명을 해주시려고 또 준비까지 철저히 해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지금 코인 사기 유형을 오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정해진 시간이 훌떡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거는 다음 정도에 정 PD님 일정 조율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시간 맞춰가지고. 네, 제가 맞추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저 사건 의뢰 또 특별하게 예, 나오셔서 이 코인 사기 관련돼서 설명해 주신 송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